안녕하세요. 친절한 매듭쌤입니다.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올해의 소원을 적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미니어처 귀주머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원래 귀주머니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원래 귀주머니 사이즈는 이렇게 크기가 큽니다. 자, 이 귀주머니는요, 왜 귀주머니라고 불리냐면 이 양쪽에 이렇게 귀가 있다고 해서 귀주머니라고 불려요. 모양이 각이져 있기 때문에 강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에 남자들이 이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주머니만큼이나 유명한 주머니예요. 요새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매듭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매듭은, 저와 같이 따라서 하시되, 내가 이 낙지발 매듭이 너무 어렵다. 이 낙지발 또는 항날개 매듭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매듭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까지만 도래 매듭하고 귀도래 매듭, 다시 도래 매듭해서 그냥 남아있는 끈을 양쪽에 묶어서 마무리 하셔도 그때는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이 짧게 마무리를 하셔도 예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서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안감 한 장, 안감이에요? 겉감 한 장이에요. 자, 사이즈가 안감보다 겉감이 가로 사이즈는 같지만 세로 사이즈가 세로 사이즈가 2cm가 더 짧습니다. 그거 유념해서 재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 사이즈는 12.5cm,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겉감이 14cm, 안감은 12cm입니다. 자, 이 원단은 저는 비단 원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만 집에 있는 늘어나는 원단만 아니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교복 짜투리 갖고 만들어도 괜찮고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집에 어떤 원단들이 있는지. 가위, 그 다음에 샤프 펜슬, 또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과 바늘이겠죠? 자,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먼저 안감과 겉감의 윗부분을 서로 딱 맞추어서 홈질을 해 두었습니다. 홈질은 제가 이 밑에 부분 연결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은 이렇게 툭 튀는 실을 사용하실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장 비슷한 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는 그런 실이 없다 싶으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이런 주머니들은 바느질이 겉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실이나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부분을 연결해서 바느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바느질 하실 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 원단의 겉과 겉을 둘이 만나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안과 안을 둘이 만나게 해서 바느질을 하시면 완성된 작품이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바깥으로 나와버리겠죠. 반드시 겉과 겉을 마주친 상태에서 하신다라는 거. 자, 위에 부분을 반듯하게 맞췄어요. 하지만 밑에 부분은 당겨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자, 당겨서 맞춰서 하실 때는 유의하실 게 뭐냐면 핀을 잘 꽂으셔야 돼요. 자, 핀은 이렇게 가운데 센터부터 이렇게 맞추셔서 센터부터 양쪽에 쏠리는 그런 거 없이 자, 이렇게 딱 맞추셨으면 자, 핀을 꽂아 줄게요. 자, 핀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꼽습니다. 가로로 꼽으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오차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핀을 세로로 꼽습니다. 이렇게 또 가장자리 이렇게 맞춰서 이게 좀 안 맞다 보니까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잘 맞춰야지 주머니 모양이 딱 각이 예쁘게 나오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됐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더 살짝 우네요. 그러면 살짝 더 다시 당겨서 이렇게 바닥에서 나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핀을 3개만 꽂으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나씩 더 꽂을게요. 이쪽도 하나를 더 채워서 꼽습니다. 자, 그런데 핀을 꽂기 전에 하실 일이 뭐냐면 여기 있는 선을 하나 그어주셔야 돼요. 어떡해요? 선을 긋는 걸 까먹었어요. 자, 다시 핀을 빼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해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바느질을 시접을 0.7만 두고 이렇게 홈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센치를 재는 거예요. 여기도 0.7을 시접을 두실 거거든요. 반드시 스케치는 겉감에다가 하십시오. 자, 여기서 센치를 재가지고 내가 0.7 정도 시접을 둔다 하면 어느 정도 센치가 적당하겠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12.7cm 정도가 적당해요. 그러면 여기다 점 하나를 찍고 여기도 12cm, 12.7cm를 딱 표시를 해놓고 점과 점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서 바로 그냥 시접 0.7 정도 써야 되겠다고 그냥 쓱 그어버리면 여기하고 여기의 간격이 안 맞을 수 있겠잖아요.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었죠. 자, 그리고 다시 핀을 꽂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몇 번 생각을 하고 적어놓고 해도 이렇게 꼭 까먹네요.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맞춘 후에, 자, 그 다음에 양쪽 맞췄죠. 양쪽 맞추고, 그리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또 이쪽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단의 이름은 사예요, 사. 한복 원단은 사하고 단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약간 까슬까슬한 것들이 사예요. 그리고 뒷면 것은 단이에요, 단. 맨질맨질하죠. 자, 해서 이제 줄을 그었으니까 그쪽을 쭉 편안한 마음으로 홈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검정실로 할게요. 자, 먼저 홈질을 하실 때, 자, 뒤에서, 자, 처음 시작하실 때 바늘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전진을 하셔버리면 이 매듭이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살짝 뒤로 갑니다. 자, 친절한 매듭쌤은 실제로 문화센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매듭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규방공예도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믿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홈질. 이렇게요. 됐죠? 자, 홈질은 한 땀 한 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잡고, 홈질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이에다 딱 끼우세요. 그러면 얘가 팽팽하게 딱 잡아줄 수 있잖아요. 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서. 자, 왼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왼손이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면서 넣어주면 훨씬 바느질을 반듯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잡고, 사이에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팽팽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름을 잡아준 듯 하면서 도와주고, 자, 바느질 왔으면 핀을 빼고, 자, 다시 또 팽팽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바늘땀이 아무리 손을 앞에서 반듯하게 그어놔 봤자 이걸 팽팽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뒤에 원단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줄이 반듯하게 연결되지가 않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주머니의 입구 부분이 됩니다. 주머니 딱 벌렸을 때 입구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예쁘게 바느질을 하신다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바느질이 오셨으면, 자, 마지막 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자, 마지막 땀에서 나왔을 때 다시 뒤로 한 땀을 갑니다. 뒤로 한 땀을 가기 전에, 자, 홈질은 어때요? 이게 약간 많이 잡아당겨버리면 여기가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반듯하게 딱 펴주세요. 이렇게. 딱 한번 훑어준 다음에, 자, 뒤로 한 땀을 갑니다. 이렇게 뒤로 한 땀을 가셔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 땀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듭을 져주시는 거죠. 매듭 질 때도 이렇게 잡고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동그라미 만들어서 바늘이 이렇게 아래에서 들어갑니다. 바늘이 아래에서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세요. 딱 묶어지면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를 동그라미를 쓱 벌리게 되면 이게 쓱 벌리면서 여기가 딱 닿거든요. 그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면 매듭이 예쁘게 지어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는 홈질이니까 그냥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시접을 이제 접으실 건데 시접은 안감 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시접을 접으실 때 그냥 접어도 무방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어줘요. 이 바늘땀에서 살짝 아랫부분에서
바늘땀의 살짝 아랫부분에서 이런 실뜨개라든지 아니면 굵은 바늘 같은 거, 뭐 뾰족한 거, 송곳 그런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쓱 그어주세요. 그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늘땀 바로 밑에서 이쪽에서 그으셔봤자 소용없어요. 여기는 다 숨겨질 부분입니다. 시접은. 자, 여기 바로 밑에서 쓱 그어주시면 이 삐뚤빠뚤한 바느질대로 접히는 게 아니라 방금 그어줬던 반듯한 선으로 접히기 때문에 작품이 훨씬 이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얘를 꾹꾹꾹 눌러주시면 방금 우리가 그었던 그 선으로 얘가 접히는 거죠. 이쪽도 눌러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느질선과 이 바느질선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자, 만나게 해볼까요? 요렇게. 자, 여기는 이제 귀주머니의 입구 부분이면서도 옆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딱 맞아주면 더 이쁘겠죠. 그래서 딱 맞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눌러주시고, 자, 이쪽도 눌러주시고, 자,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핀을 하나 꽂아주겠습니다. 자, 핀을 이때는 세로로 꽂지 마시고, 자, 가로로. 자, 이 바늘땀 바로 위에 꽂으셔도 되지만 밑에 쪽에다 이렇게 바늘땀이 이렇게 반듯하게 만난다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이쪽으로도 또 오시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자, 또 만나게 해주세요. 예쁘게 만나게.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쪽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늘땀은 또 이렇게.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 됐죠? 자, 이번에는 나머지를 마저 눌러주세요. 자, 집에 다리미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4겹으로 접을 거예요. 자, 4겹으로 접으실 때는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이 딱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맞게. 이렇게. 여기가 딱 맞게 되어야지 이 주머니가 각이 딱 잡힙니다. 딱 맞게 맞춘 후에 위 부분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눌러주신 다음에 이 핀을 빼서 옮겨서 여기다가 찔러줍니다. 자, 이렇게 쭉 찔러주시고, 자, 이쪽도 해볼게요. 이쪽도 끝을 맞추신 다음에, 자, 윗부분 눌러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핀을 빼서, 자, 여기다가 꽂아주세요. 꽂았어요. 됐죠?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꾹꾹 눌러주세요. 집에 다리미로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편하겠죠? 더 예쁘게 각이 잡힐 겁니다. 자, 해서 핀을 또 이쪽 부분에도 하나 또 왜소하지 않게 꽂아주실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선을 그어주실 거예요. 옆부분을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자, 옆부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옆부분 그을 때 이 핀이 방해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밀어주었어요. 자,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겉감에서 선을 긋습니다. 겉감에서. 자, 선을 그으실 때 시접은 0.7 정도만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0.7 정도만 그었어요. 그 다음에 이 0.7에서 이 선에서 또 똑같이 간격을 가늠을 하셔서 이쪽을 그으셔야지 사각이 제대로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여기서 놓고 보면 자, 몇 센치가 좋을까요? 좋아요. 11cm로 하겠습니다. 11cm. 자, 이쪽도 11cm. 이렇게 11cm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핀이 가로로 꽂아졌더니 살짝 얘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당겨서 반듯하게 그어줄 수 있게 신경 써서 그어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구멍을 남기셔야 돼요. 창구멍으로 얘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주머니를. 자, 더 진한데. 이쪽 부분에다가 그어볼게요. 자, 창구멍은 여기 보면 위에 이쪽은 시접이 두껍잖아요. 여러 겹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이쪽까지는 바느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쭉 온바금질을 하다가 자, 약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간다는 그 넓이만큼 비우세요. 자, 여기까지. 여기는 바느질을 좀 특이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긴 다시 4겹 바느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을 들고 자, 창구멍을 자, 어떻게 바느질 하는지를 보실게요. 자, 윗부분부터 잡고 바느질을 합니다. 자, 위 부분은 시접이 두꺼우니까
홈질로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홈질 하려고 해도 불편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 땀 갔다가 뒤로 갑니다. 뒤로 한 땀. 자, 다시 또 앞으로 한 땀. 한 땀 앞으로 오세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것은 박음질이죠. 박음질. 자, 뒤로 가실 때 완전히 이 바늘땀, 전 바늘땀으로 들어가면 온박음질, 절반만 가면 반박음질. 그래요. 저는 그냥 공간이 좁으니까 온박음질 할게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땀 앞으로. 자, 다시 또 뒷땀으로 구멍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또 한 땀 앞으로. 온박음질이 가장 짱짱한 바느질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뒷담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자, 이번에는 완전히 빼셨다가 다시, 자, 창구멍 이제 바느질 독특하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으로, 자, 마지막 바늘땀 구멍으로 다시 나오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밑에 바느질을 어떻게 하느냐. 자, 위에 겉감 2장 하고요. 자, 겉감 2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안감 1장.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이 안감 1장을 놔두고 위에 있는 3겹만 바느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구멍이 안감 쪽으로 나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얇으니까 홈질할게요. 홈질하겠습니다. 잡고, 자, 홈질을 이렇게 차분하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래도 두꺼우니까 여러 땀 가서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2땀 정도씩만 하고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창구멍 우리가 비워둔 데까지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유의하실 게 뭐냐면, 자, 뒤로 살짝쿵 가주세요. 왜냐면 이따 손가락을 넣어서 얘를 막 뒤집다 보면 이 창구멍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나와서, 자, 이제 4겹을 같이, 자, 창구멍 비워두었으니까 4겹을 같이 바느질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뭐 온박음질 하셔도 상관없고 반박음질 하셔도 상관없고 본인 좋을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자, 바쁜 관계로 홈질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홈질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마지막 땀 왔을 때 어때요? 자, 뒤로 다시 한 땀 가서, 자, 다시 맨 마지막까지 나와서 여기서 동그라미 만들어서 바늘 들어가서, 자, 요렇게 누른 후에, 자, 조여주는 거. 자, 잘라주시고. 자, 이제 이쪽 바느질이 끝났으면 이쪽은 쉽습니다. 이쪽은 또 다른 바늘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실을 끼워둔 바늘이 어디로 갔네요. 자, 실을 끼워야 되겠어요. 죄송해요. 자, 실을 끼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은 30cm가 넘도록까지 얘를 끼워버리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매시는 거. 자, 이렇게. 자, 이쪽 이제 바느질 해볼게요. 자, 이쪽 바느질 하실 때도 어때요? 핀을 하나 꽂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왜소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에다가 하나 꽂아놓고 할게요. 자, 바느질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땀 처음에는 뒤로 그래서 쭉 바느질 할게요.
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에 바늘 넣고 자, 조여서 누르고 빼서 자, 잘라주었네요. 자, 이제 핀을 다 빼고 창구멍으로 뒤집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자, 어떤 모습으로 뒤집어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여기 있는 시접을 다시 안감 쪽으로 자, 또 꺾어주세요. 아까처럼 뭐 송곳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이용해서 자를 대고 그어도 좋고요. 다리미로 누르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손이 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땀도 있고 그래서 꾹꾹 누르면 눌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자, 보세요. 자, 어디로 가냐? 가장 멀리 있는 이 부분으로 가세요. 자, 이쪽으로 쭉 가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접어서 딱 이렇게 각이지게 접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야지 각이지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해서 얘를 밀어서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나온 얘를 잡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스르륵 당기면 쉽게 뒤집어집니다. 자, 이렇게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비벼서 빼주세요. 이를 섣불리 송곳 같은 거나 뭐 바늘 같은 걸로 뺀다고 빼시면은 이런 비단 원단들은 쉽게 뜯깁니다. 올들이 풀어져 버려요. 그럼 정말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비벼서 빼시면은 이 각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종이가 아닌 바에야 뾰족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얘를 빼려다 보면은 여기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행동 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됐으면은 안감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 순간에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잘못 만들었나 봐. 근데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창구멍으로 뒤집으면 안감이 겉으로 나온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번 더 이쪽으로 뒤집으면 이제 겉감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구멍을 막아주겠습니다. 자, 창구멍은 어떤 바느질을 막느냐? 공구르기로 막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구르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공구르기. 근데 저는 예쁘게 공구르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긴 하지만 여러분께 예쁘게 하는 공구르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자, 공구르기를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바느질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느질 됐죠. 근데 바늘이 이쪽으로 먼저 자,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자, 겉감까지 같이 떠버리지 말고 이 안감에서 바느질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이미 바느질이 되어 있는 공간으로 다 들어갔죠? 어머, 나와버렸네요. 다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잡고. 이렇게 잡고. 자, 지금 밑에 있는 원단 쪽으로 얘가 나왔어요. 자, 위에 원단을 뜹니다. 반드시 올라가서 여기 위에 있는 원단을 뜹니다. 자, 이렇게. 약 5mm 정도 떠주세요. 이렇게요. 자, 뜬 다음에 자, 또 반드시 내려와서 또 밑에를 5mm 뜹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또 위로 반드시 올라가서 5mm 또 떠주세요. 5mm 뜨고 또 반드시 내려와서 밑에도 5mm. 자, 이렇게 떠주셔야지 공구르기가 예쁘게 바느질이 됩니다. 공구르기 바느질은 제대로 하셨다면 이 바늘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제일 예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이렇게 바늘땀 보이시죠? 자, 얘를 탁 당기면은 이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아유,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보이네요. 좀 보이네요. 하실 건데 이거 지금 검정색 실이라 그럽니다. 요런 연두색 실로 하시면 놀란 듯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안 보이니까. 반드시 올라갔다가 반드시 내려가면 바늘땀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틀어지거나 하면 사선으로 바늘땀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듯하게 하고 바느질 어디까지 가느냐, 창구멍을 다 막았다 싶으셔도 이미 되어 있는 바느질 공간에 한두 땀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까지 지금 왔어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공간에서 살짝쿵 감침질을 해주세요. 자, 됐죠? 여기서 살짝 감침질을. 자, 밑에 원단을 이렇게 살짝 뜨면서 요렇게 하셔갖고, 자, 동그라미 대를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셔갖고, 자, 어디요? 겉감 쪽으로 빼버리지 마시고, 자, 안감에서 얘를 슥 넣으셔가지고, 얘를 잡아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짝 잘라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완성이 되죠. 자, 이제 우리 겉감 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자, 이렇게 쭉 빼주세요. 자, 이런 라인들은 안감에서 확실하게 빼주시지 않으면 겉감에서는 절대 예쁘게 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감으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확실하게 얘를 빼주세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약간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빼줄게요. 자, 굵은 바늘이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자, 굵은 바늘로 살짝 콩만 만져줄게요. 살짝 콩만. 이렇게. 다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쪽도 살짝 콩만. 이게 뜯기지 않을 정도만 살짝 콩만 이렇게 딱 빼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미로 얘를 다리시고, 자, 다림질 하실 때도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그냥 꾹 누르시면 여기가 100% 안 이쁘게 나옵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먼저 입을 벌리세요. 입구를 벌려서, 자, 얘가 다림이다. 그러면 다리미 끝부분을요, 여기서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겉감들이 골고루 보인다는 느낌으로 다려주시고, 자, 이쪽으로 또 뒤집어서 이쪽도 골고루 보이게 이렇게 딱 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를 살포시 눌러서 너무 꽉꽉 이렇게 각이지게 누르신 것보다 그냥 가볍게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누르시는 게 훨씬 예쁩니다. 귀주머니가 완성됐을 때요. 자, 저는 다렸다 생각하고, 자, 주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주름을 예쁘게 잡을 수 있을까? 자, 얘를 3등분을 합니다. 자, 3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3등분 하실 때 이렇게 같이 포개버리지 말고 반대로. 마지막은 반대로 이렇게 딱 해서 여기를, 자, 한 채 오차도 없이 내가 하겠다라는 자세로 여기 살짝 길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정해줍니다. 데리고 오고 살짝 가져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등분을 딱 접으세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하러 갈게요. 이쪽도. 자, 3등분. 자,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재미있는 귀주머니 접는 방법.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옆에 부분까지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이때도 다리미로 살짝 콩 다리셔도 됩니다. 너무 세게 다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펴볼게요. 자, 이때 여기 볼록하게 접힌 부분은 놔두고요. 이쪽도 볼록하죠? 오목하게 접혀있는 부분을 다시 볼록하게 접어주세요. 다시 볼록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다시 접어준 후에, 자, 저쪽도 자, 다시 볼록하게 이렇게 안감까지 다 볼록하게, 자,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모두가 다 볼록하게 됐죠. 자, 여기 있는 끝부분을 여기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것도 여기 있는 끝부분은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끝부분, 여기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왔죠. 자, 대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접어놓고, 이렇게 접어놓고,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짜잔! 어때요? 귀가 나왔죠? 아,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접어볼까요? 이쪽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잖아요. 뒤로 넣으셔도 되고, 앞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저는 뒤로. 뒤로 해서, 자, 짠, 만나게 해주었어요. 자, 이쪽도 볼까요? 짜잔! 아, 나왔습니다. 이때 귀를 더 잡아당기셔도 돼요. 근데 여기를 다 완전히 누른 다음에 잡아당기면 여기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정하십시오. 마음의 결정을. 자, 난 얼마나 잡아당길 것이냐. 근데 많이 잡아당긴다고 예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적당히.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면서 얘를 이렇게 딱 귀를 예쁘장하게 딱 빼주세요. 양쪽에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매듭 넣을 구멍을 결정을 하십니다. 자, 매듭 넣는 구멍은 원래는 귀주머니가, 자, 다시 큰 주머니 한번 봐볼게요. 원래는 귀주머니는 어디다가 구멍을 내냐면, 자,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벌려볼까요? 귀주머니가 얼마나, 자, 눌러놓고, 자, 입구가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입구가 이렇게 커요. 여기 뒤에 끈 풀잖아요. 그럼 엄청 커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커집니다. 그쵸? 자, 보면 어때요? 이 끈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얘를 그냥 구멍을 뚫어버리면, 자,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뭐 이런 데서 저 위에서 만약에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살짝 벌려볼까요? 여기도 다 걸려 있어 버려요. 그래서 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 쉽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귀주머니를 어디다 구멍을 뚫느냐. 자, 이렇게 만져봤을 때 삼각형으로 얍상하게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이쪽 부분을 갖다가 구멍을 딱 뚫어서 귀주머니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열었을 때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열립니다. 자, 그래서 귀주머니는 보통 옛날 유물들을 보면 끈들이 이렇게 아래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에 위에다가 달지 않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귀주머니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게 이제 문화센터에서 다음 주에 수업할 작품인데요. 곧 있으면 설이라서 이벤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위에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안감은 이렇게 어때요? 얘도 크게 벌어줄 수 있게 그래서 세뱃돈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미니어처 귀주머니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얘도 그럼 똑같이 여기 살짝 만져보면 너무 귀염지게 약 1cm 1cm 공간에 약간 얍상한 공간 얘도 잡혀요. 그런데 여기다가 뚫어버리면 자, 제가 만들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뚫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래서 안 되겠다. 얘는 자꾸 벌렸다가 오므렸다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소원 우리 다 실천할 때까지 올 연말이 될 때까지 얘를 열어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위를 가지런히 일단 맞추세요. 그 다음에 가지런히 맞추신 후에 자, 여기다가 구멍 뚫을 공간을 표시를 합니다. 자, 이쪽 부분에는 할게요. 너무 아래쪽에다 뚫으면은 이렇게 주머니를 달았을 때 이렇게 숙여져 버려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나 해서 구멍을 뚫겠습니다. 요 정도에다가 얘는 표시를 해놓고 또 나란히 되게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자, 표시를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매듭을 그냥 뚫으면 여기가 다 이렇게 움직여 버리겠잖아요. 그러면은 매듭끈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느질로 이 부분을 고정을 해줍니다. 자, 바느질로 고정할 때 다시 매듭을 쳐서 자, 디귿자 모양이 되게 얘를 연결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시면 매듭이 안 달린 상태의 주머니들 보실 거예요. 그건 매듭은 원래 달았어야 되나 그 전에 어떠한 이유로 매듭 못 단 거죠. 자, 제가 그거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박물관에서 언젠가 본 듯한 거. 자, 여기가 지금 매듭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번으로 얘를 딱 둘러줍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자, 바늘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처음 들어왔던 구멍으로 얘가 들어갑니다. 근다고 해서 구멍을 100% 딱 맞춰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고정해 주는 거고 얘는 시침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 때 바늘 매듭이 들어갈 구멍보다 훨씬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감아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디귿자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있는가 볼까요?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해주시고 자, 이쪽도 해주시면 자, 다음 시간에 저랑 매듭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듭 배울 때 다시 만나요.